여러분들 이제 한 4, 5년 전부터 이제 화분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제가 깜짝 놀랐던 게 한 3년, 4년 전인가요? 그때 그 이동양봉농가 그 현장기술 지원 갔다가 그 저기 농장 주인도 황당할 정도로 화분 도매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동인데도 어떻게 알고 찾아와가지고 성금을 딱 주고 갑니다. 화분 뭐 몇 킬로 생산해 달라 하고. 그래서 이동양봉하면서 화분까지 생산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걸 봤었는데요. 그 정도로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다가 왜 갑자기 화분이 안 팔릴까요? 자, 우리가 흔히 알기로 이제 화분도 굉장히 중요한 스태미나 식품이고 또 성장기 애들한테도 좋고 저기 여성들 뭐 피부 그러니까 먹는 화장품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피부 미백 효과나 이런 것들이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화분이 가장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아십니까? 우리가 이제 드라마 한 10시 하는 드라마 보고 이제 11시쯤 되면 이제 잠은 안 오고 TV는 조금 더 볼까 하고 케이블 TV가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채널 막 돌리다 보면 청기 누설 뭐 이런저런 뭐 건강 관련된 그런 프로들이 많이 합니다. 거기서 어떤 말기 암 환자였다는 사람이 이제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제가 화분을 장복하고 말기 암이 나왔다. 그럴 수 있습니다. 말기 암이 나왔다. 그러니까 그 뒤에 앉아있던 개량한복 입은 한의사가 패널로 앉아있던 한의사가 또 마이크를 잡고 한마디 합니다. 화분은 꽃에서 나는 가장 순수한 단백질이자 생명의 근원물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기암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때부터 아주 그냥 선풍적으로 이렇게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화분을 장복하고 만성 피로가 없어지고 뭐 간도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런 사람 많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팔리고 심지어는 홈쇼핑에 수입 화분까지 막 팔리고 그랬습니다. 이제 화분을 먹어보고 싶은 사람이나 먹고자 했던 사람들은 집에 화분이 다 있습니다. 자, 뭐가 문제냐면 꿀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화분을 사면 자, 여기서 들어가지고 건조 화분보다는 생화분이 더 좋다더라. 또 생화분 삽니다. 그 생화분을 사서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면 생화분이니까 냉동실에 넣어야 되죠. 냉동실에 들어가는 순간 다시는 안 나옵니다. 저도 최근에 추석 전에 이제 한 3년 전에 넣어놨던 2병 그 저희 부모님 댁에 갖다 드렸습니다. 드시라고. 그러니까 우리 심리가 자 보십시오. 판매할 때도 잘못된 거죠. 화분을 잘 섭취하는 방법 어떤 게 제일 좋습니까? 어떤 사람은 공복에 먹으라고 그러는데 공복에 먹으면 명치 끝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영양 성분이 우수한 보조식품들은 그 비타민 종합 비타민제도 똑같습니다. 꼭 밥 먹고 바로 먹게 하지 않습니까? 밥하고 같이 이제 식사 후에 섭취가 같이 되게끔. 그래서 부작용이 없게 섭취하는 방법은 식후에 어른 숟갈로 한 숟갈 정도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화분이 더 선풍적인 인기를 끌려면은 실제로 만성 질병을 앓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생리장애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실제로 화분을 그 폐경이 온 지 한 1년 정도 되신 분이 저기 장복하고 나서 생리를 다시 할 정도로 생리활성 물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면은 호르몬 분비가 그 노화로 인한 호르몬 분비가 원활하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갱년기 증세들이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시 이제 돌려주니까 몸이 다시 젊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보이는 거죠. 그 정도로 좋은데 이게 장복을 할 수 있어야 말이죠. 냉동실에 넣어놓고 먹지를 않는데. 그러니까 이게 먹어보고 좋다라는 소문이 제대로 또 안 나는 거예요. 그 판매자도 문제가 있는 게, 자, 아까 제가 저거 얘기하면서 벌집꿀 저 잘라가지고, 저런 거, 저 정도 크기를 해가지고, 캐나다 저희들 요번에 세계양봉대회 갔을 때, 저 정도 크기를 해가지고, 플라스틱 이 포장 용기에 담아가지고 3,500원 팝니다. 그게 과연 판매가 될까? 이런 생각도 하죠. 자, 조금 더 부지런하게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양평 쪽에서 뭔가 연구 사업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뭘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봐서 이제 제가 아까 감귤 껍질 그거 가지고 이제 또 얘기해주고 하나는 이제 나머지는 화분이 지금 판매가 이제 저조하고 침체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 뭐냐면은 미세먼지가 많아서 이제 안 먹는다더라. 아닙니다. 집에 다 있기 때문에 안 먹거든요. 그래서 이 소비자들이 먹고 빨리 버리게끔 빨리 먹고 없애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이제 이 판매 마케팅 전략입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약 포장기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그런 것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 저기 뭐죠 이거 일회용 그 스틱 포장인데 스틱 포장 장비 자체가 2천만 원씩 그래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기 좀 어려우니까 그 제약 포장기 그게 한 중고가 한 15만 원, 20만 원 삽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인삼차 보면 이제 옛날에 이렇게 과립으로 된 인삼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제 한 10포씩 딱딱 들어가 있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생화분이든 뭐 건조화분이든 간에 냉장고에 넣어놓고 박스는 이렇게 끈 같은 걸 달아서 이제 뽑아낼 수 있게 서랍식으로 일 수 있게끔 해가지고 자, 제가 아까 식후에 드시면 좋다 그랬는데 일하러 안 가고 뭐 일하다가 집에 가서 한 포 뜯어먹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한 숟가락 뜯어먹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침 먹고 한 포 틀어놓고 점심 그 두 포는 점심 저녁용은 두 포는 주머니 넣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사이 상하지 않습니다. 건조화분도 실온에 그 수분이 있거든요. 건조화분도 실온에 한 달 정도 놔두면 대장균 발생하는데 그래서 배탈 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먹고 버리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무조건 팔기만 급급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딱 산업이 위축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전에 이제 이런 식의 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제가 이제 뭐 특정 제품을 홍보해 주는 건 아닙니다. 이런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20대 아가씨 때 이제 지금은 이제 30대 중후반 됐겠네요. 그때 이제 자기 아버지가 칠곡에서 양봉을 하는데 한 200톤 키우는데 아버지가 벌이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매 능력이 없어가지고 꿀 뜨는 족족 그냥 조합에 다 납품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돈이 안 되더라. 그래서 자기가 그냥 그때 당시에 블로그가 이제 많았었죠. 블로그로 이렇게 제품을 다 수작업을 해가지고 이 지금 엄청나게 매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수작업합니다. 왜냐면 한 열흘 정도만 알바 써서 하면 그 1년 내내 납품할 게 만들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작업 해가지고 이제 블로그로 조금씩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농가분들한테 이제 앞으로의 추세는 그 소포장에서 판매해야 됩니다 하고 10년 전에 얘기했다가 어떤 분이 이제 뿔떡 일어나가지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느냐. 꿀은 아직도 2.4kg짜리 병에다가 팔아야지 플라스틱 병에다가 팔아가지고 팔리지도 않고 그런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식의 판매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대성공했어요. 특히나 스틱꿀 같은 경우도 지금은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초창기 때보다. 경쟁도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아이디어를 막 이제 얻으려고 경북에서 막 예천에서 진흥청으로도 와서 이제 상담하고 하고 뭐 그런 분도 계신데요. 요게 가만히 보십시오. 350g짜리 병입니다. 아이디어는 잘 썼죠. 이 친구가 이제 밀랍 가지고 자기 그 마크 봉인도 찍어가지고 병도 예쁘게 하고 350g짜리인데 자파죠. 자파 하나, 아카시아 하나, 화분 하나 해가지고 뭐 77,900원인가 한 8만 원 돈 되죠. 다 합쳐봐야 1kg 5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kg를 7만 원 넘게 주고 사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어서 못 팝니다. 이 친구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저기 경남권 백화점에 다 납품하고 그 홍대 앞에 오프라인 매장이 있고 그 사이에 이제 그렇게 막 확장되기 전에 결혼했는데 남편이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같이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잘 되니까 롯데그룹에서 청년 창업 지원금에서 한 6억 줘버립니다. 완전히 이제 자리 잡은 거죠. 자, 그러면 왜 이게 팔릴까? 제가 저기 또 이게 우리 가족들 자꾸 팔아먹고 하면 안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주시는 것 중에 제일 먹기 싫었던 먹기 싫은 것 중에 딱 두 가지가 뭐냐면 꿀하고 저희들은 어릴 때부터 모르겠으면 제가 양봉 쪽으로 연구를 하게 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부터 설탕보다 꿀을 더 많이 먹었어요. 뭐 요리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꿀하고 참기름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머니가 저기 굉장히 알뜰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꿀을 이렇게 이제 쇠로 된 스푼 숟가락 쓰면 꿀이 상한다고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으셔가지고 항상 병째에 이렇게 붓습니다. 붓고 딱 이렇게 잘 이렇게 해도 병에 묻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손가락은 양반이고 혓바닥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참기름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위생상 좋지 않습니다. 가족이 아니면 못 먹습니다. 더러워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이제 화분 먹고 버리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도 2.4kg짜리 꿀을 가방에 넣어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토종산업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40만 원, 50만 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샀든 선물을 받았든 그거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선물 받았어요.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찬장 저 구석에 모셔다 놓기 시작합니다. 안 먹습니다. 먹어도 조금씩 먹지. 그러니까 많지만 그래도 꿀은 좋은 거니까 자주 먹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하다못해 요리하는 데라도 쓸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좀 떨어지는지 해야 되는데 40만 원짜리 받으니까
말 그대로 꿀단지 보물처럼 막 찬장수에 집어넣어놓고 2년 3년간 놔두고 먹으니까 매출이 일어나질 않는 거죠. 재작년인가요? 그 편의점 매출이 백화점 매출을 앞섰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저희들 지금 이전한 데가 이제 전주대학교 근처에 있는데, 제가 전주대학교 근처에 뭐 다른 볼일 이 있어서 갔다 편의점을 가니까 편의점에 뭐가 있냐면 양파 반쪽이 진공포장 딱 돼가지고 팝니다. 근데 그 양파 두세 알보다 비쌉니다. 근데 양파 한 망이 안 팔립니다, 절대로. 왜냐면 자취하는 애들이 양파 한 망 사놓으면 많이 먹으면 양파 2개 먹든가 적게 먹으면 1개 먹고 나머지는 다 썩어서 버립니다. 음식 쓰레기만 잔뜩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이제 그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편의점에 가면은 요즘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맥주나 커피 같은 경우 캔커피 이런 걸 그 뭐 할인마트 가서 사면 바보라는 소리를 합니다. 편의점 가면 1+1, 2+1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엄청나게 이제 싸게 살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도 일조를 했지만 실제 소포장했던 것들이 일조를 많이 한 거죠. 소비자들은 지금 이제 뭐 저는 이제 저기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애가 3명인데 그 보통 1명 정도밖에 안 낳습니다. 아니면 아예 놓지 말자는 주의가 많습니다. 그러면 부부가 있을 때 애 없는 부부라고 치면 그 사람이 둘이서 만나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없어요. 다른 회사 다니고 가면 밤에 늦게 들어오죠. 각자가 늦게 들어오고 밖에서 먹고 들어오고, 주말에 한 번 정도 같이 식사하고,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싸더라도 이런 병들이 있을 때 훨씬 더 병도 예쁘고 소비가 잘 되는 거죠. 실제로 스틱언니도 이거 보시면은 하나당 한 뭐 2,000원 정도 이렇게 나갑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또 저 명절 세트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세트로도 팔고요. 이렇게 팝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잘 팔린다는 게 이제,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이 친구가 참 생각은 잘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이거는 250g짜리입니다. 250g짜리 3개면은 500, 750g인데 1kg도 안 되는 거 3만 원 팔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이제 지금은 어디까지 자기 아버지 것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칠곡에 한 10여 개 농가한테 아예 계약 생산을 합니다. 계약 생산을 해가지고 양봉협회나 양봉조합에서 검사하는 한 40가지 검사에다가 뭐 예를 들어 중금속이나 이런 것도 추가 검사를 대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자체 품질 그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그 검사한 성적서를 다 이제 포함시켜가지고 보내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소포장 판매를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혹시 귀농하신 분 계십니까? 이제 퇴직을 하시고 귀농을 하시고 하시는 분들의 이제 물론 이제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떤 이제 의욕 내지는 이제 뭐 뜻을 가지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특히 퇴직하셔가지고 하시는 분들 중에는 먹고 사는 데 사실 지장이 없어요. 특히 공무원 퇴직하시는 분들 연금도 받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서 굳이 뭐 이동양봉까지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소득을 많이 할 필요까지도 없는데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요즘은 이제 고정양봉 하면서 관광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시니까요. 체험 관광 플로하이브라고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단점은 뭐냐면 한 통이 너무 비싸요. 이게 100만 원 합니다. 100만 원. 빈 벌통 하나가 이렇게 이제 개상으로 딱 한 세트가. 이게 장점이 뭐냐면 이제 서로 이제 아들이고 아버지인데 호주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벌통 하나 개발해서 떼부자 된 사람입니다. 아주 2015년도에 우리 대전에서 세계 양봉대회 할 때 이 사람들 와가지고 시연하고 막 설명하는데 완전 콩나물 시루처럼 앉는 자리,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는 자리에 다 서가지고 빽빽한 만원버스처럼 서가지고 설명 듣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기존 양봉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옷도 입어야죠. 장비 써야 되죠. 뭐 불필요 스트레스, 벌들도 스트레스 받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이 찡겨 죽어요, 또 벌들이. 그리고 장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동화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이런 시설 장비들이 많이 이제 되고 또 불순물도 사실 많이 들어가죠. 뭐 벌 죽은 사체도 들어가고 물론 걸러주지만 걸러준다 하더라도 죽으면 터지죠. 또 안에 체액이 막 이제 같이 섞입니다. 근데 요건 뒤쪽에서 소문 반대편에서 꼬챙이 한번 돌려놓으면 꿀이 나옵니다. 물론 생산량은 첼기에 돌리는 것보다 적게 나오겠죠. 중력에 의해서는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벌 한 마리 안 죽이고
벌도 안 쏘여요. 벌통 뒤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 쏘일 일이 없으니까 애들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체험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체험 코스를 같이 만들어 가지고 이런 벌통을 한 뭐 열 몇 통이나 이렇게 놔둬놓고 그 뭐 꿀 저장되는 게 다 보입니다. 실제로 여러 장이 있는 꿀장들 중에서도 보시면 미론에 따라서 색깔이 다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색깔들이 있습니다. 한 통에서 다른 색깔 꿀 막 생산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꿀 한 병 정도 이렇게 나오게끔 병 받쳐놓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거기서 다른 체험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애들 보기엔 되게 좋죠. 안에 벌도 보이고 꿀도 채취하고 그다음 다른 체험도 하고 그러면 일석이조. 또는 이제 저는 그래서 권해드리는 게 그 뽕나무도 같이 심으십시오 하는 게 딱 꿀뜰 무렵에 그 오디 따기 체험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오디도 팔고 꿀도 팔고 심지어는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와서 이 원리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벌집을 이런 식으로 이제 비뚤어지면서 이렇게 하는데 다시 다 수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직접 자기 차를 가져와 가지고 애들하고 와서 꿀을 채취해 가면서 대신 몇만 원 더 비싸게 팔아도 사갑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비자들은 벌집꿀에, 그러니까 벌꿀에 대한 가짜 문제가 막 그 토종꿀 가짜 꿀에 대한 문제가 한 5년 전쯤 됐을 겁니다. 불만제로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불만제로에서 이제 그게 나왔는데 그게 불만제로를 굉장히 많이 보던 프로거든요. 그 소비자들이. 그 방송이 나오고 나서 어떤 문제가 생긴지 아십니까? 토종꿀이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나왔었어요. 양봉꿀이 안 팔립니다. 소비자들은 꿀 문제 있다라고 하면 자세한 내용 기억은 못하고 그냥 양봉꿀이 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종이 사양꿀을 그렇게 많이 떠도 양봉협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여를 안 하는 이유가 그 방송에 만약에 나오게 되더라도 결국 양봉꿀도 안 팔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우리 그때 당시 직원하고 택시 타고 가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택시 기사분이 그래서 저는 그 벌집꿀만 사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부 다 설탕 먹인 겁니다. 그래요? 소비자들은 벌집이 들어있으면 그게 설탕을 먹였든지 어쨌든지 진짜 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원리죠. 자기가 와서 직접 벌집에 있는 걸 채취해서 나오는 걸 봤는데 신뢰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럼 고정양봉하면서 소득 수준이 향상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이게.